계속해서 폭염특보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동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 더위가 극심해서 오늘은 서울과 경기 곳곳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극한 더위가 멈출 줄 모르는군요. 네, 산맥을 넘어오는 뜨거운 동풍이 수도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자동기상 관측장비 측정 기온을 보면 경기 하남 덕풍동과 서울 노원이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구로와 동대문, 강서, 경기 고양 온도는 39도에 육박합니다. 폭염특보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광명과 연천, 포천, 가평, 화성, 양평, 그리고 충남 청양, 인천 남부로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충청권에서도 처음으로 중대경보가 나왔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고 서쪽을 중심으로 오존도 나쁨 단계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곳곳에 5에서 20mm 소나기가 올 수도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이 더위의 변수입니다. 오는 9일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영향권 안에 들면서 뜨거운 동풍이 강해져 폭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응원하던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프로야구가 이틀 동안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긴급 실행위원회를 소집해서 폭염에 따른 경기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야구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돌연 중단된 경기. 안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끝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20대 남성도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한 경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의심 환자는 25명에 달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KBO 운영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 남부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체감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BO는 퓨처스 리그를 포함해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던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각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O는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과 선수들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 운영 종합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틀 동안 10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올 시즌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는 15경기로 늘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최다 사례로 KBO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국회에서는 때 아닌 실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법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당사자들은 사과를 했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서범수 의원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제 국회에서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일찌감치 나와 있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근처에 앉은 같은 당 진종호 의원과 담소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돌려차기 한번 하죠.
네, 짧은 발언이었는데 이후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공감 능력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당사자인 서범수 의원은 직후에 SNS를 통해 실언이었고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대화 당사자인 진종호 의원도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후에 상황을 전해들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단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안 수사권 폐지로 국민에게 지옥도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토론의 본질이 흐려지지는 않았으면 한다. 굳이 사과받을 필요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후에 서범수 의원은 SNS에서 오늘 아침에 피해자의 전화로 재차 사과했고 피해자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감수성마저 저버린 망언이라면서 그간 피해자의 상처를 정치적인 소재로 소비해온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고요. 국민의힘도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면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간에 추가 투표 공방이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제기한 추가 투표가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김용 그리고 서미화 후보 등이 합동연설회 이전에 권리당원 투표가 마감되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나온 주장인데요.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이를 투표 쿠데타에 비유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정 후보는 그런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역사상 없었다. 기권도 의사표시라고 반박한 겁니다. 김민석 후보와의 1%포인트 전후로 초박빙 구도 속에 룰 하나하나가 더욱 민감해지는 상황인데요. 당 선관위 신고로도 이어진 이른바 홀짝 투표와 현수막 논란의 경우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되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과거 계엄 국면에서도 침묵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선명성을 틈새 부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3파전 당권 주자들의 2차 TV토론회가 열리는데 당정 관계부터 현안인 세제 개편안까지 여러 주제가 거론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계절이 시작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윤리위 회의가 언제 열리나요? 네, 이번 주에 윤리위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틀 뒤인 금요일로 전망이 되는데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조경태 의원, 그리고 지방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호 의원,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 모두 당 안팎에서는 중징계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 일부 위원들이 징계 기준을 놓고 꾸준히 반발하고 있어서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정당성 논란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징계 당사자인 조경태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그간의 징계 내용과 방향을 외부인과 상의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공정성을 잃은 윤리위가 즉각 해산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혜재입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논란이 불거진 이후 2달여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인데요.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압수수색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아침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을 40명 정도 투입했고 압수수색 영장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신세계그룹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앞서 자체 감사 당시 행사기획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나 프로모션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사 외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와 세부 압수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경찰 수사로 이어진 건가요?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당시 계엄군의 전차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AI 낙수 효과로 AMD 등 미국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월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3D 메모리를 공개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원동력 중 하나는 AI 낙수 효과였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인 AMD의 분기 매출은 115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0% 성장했고 예상치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칩의 품귀 현상과 가격 부담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제로 AMD 칩 구매를 늘려 낙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The big cloud computing giants doing well after their earnings report. And then I think we're also starting to see some like semiconductor and AI data center CapEx beneficiary flow through and do well too. AI 기업을 지향하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78억 달러로 92% 급증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시장조사 업체인 욜그룹의 조지필 라우 분석가는 한국이 오는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내에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적극 투자에 나선 점이 근거였습니다. 월가 금융회사들은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저평가됐다며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 한계 돌파를 위해 AI 칩 상단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차세대 3차원 아키텍처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가속기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대역폭과 전력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5와 비교해도 GPU당 성능은 최대 8배, 전력 대비 성능은 3배 개선되며 발열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사태와 관련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은 정작 방어에 급급하며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시작한 전쟁조차 주도하지 못하면서 중동 정세의 주도권을 잃은 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한밤중 SNS 글 한 줄로 공습을 취소할 만큼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는 미국의 중동 통제력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략적 오판으로 몇 번의 정밀 타격이면 이란이 쉽게 무너질 거라 과신한 겁니다. I think the hope on the American and the Israeli side is that killing of the supreme leader, the impact it will have on the military side is essentially that the regime as a whole moves much closer towards collapse. 막상 이란이 거세게 반발하자 전면전 외에는 마땅한 대안조차 없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 전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전격 타격하면서 미국은 전세를 주도하긴커녕 자국군 보호에 급급해졌습니다. I think many in the Gulf were surprised, taken aback, shocked that Iran struck U.S. targets across the Gulf so quickly in the opening phase of the attack. 여기에 수천만 원짜리 저가 드론을 막느라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는 비대칭 소모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군의 첨단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장기전 능력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이란의 정밀 위성 정보를 건넨 러시아와 중국의 간접 개입이었습니다. 이란의 타격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분쟁은 미국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일관성 없는 충동적 리더십이 적국엔 허점을, 동맹엔 불안감을 주며 억지력을 무너뜨렸습니다. As the events in the previous days and weeks prove that it's going to be much more complicated and on and off, out of the control of the parties in it. 원할 때 전쟁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던 미국의 장담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전략 실패와 자원 고갈 속에 미국은 자신이 시작한 분쟁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위험한 외통수에 갇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